몇 쪽 할 차례? 120? 121? 나 여기 한 기억이 없는데? 여기야, 여기야. 여기냐? 하다가 말았어? 근데 뭐. 그냥 앞에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개념 익힘 5번을 볼게요. 자, 함수의 개수 계산할 때, 함수의 개수를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1대1 대응인, 1대1 함수 개수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상수함수 개수 계산하는 거, 증가함수의 개수 계산하는 거, 증가 또는 감소함수, 또 크거나 같은 또는 작거나 같은 것으로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 그것들이 이제 뭐 순열이나 중복순열이나 중복조합, 뭐 이런 것들을 조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들인데,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1, 2, 3, 4에서 1, 2, 3, 4로 대응되는 거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는 건 서로 다 다른 걸로 하나씩 대응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4팩토리얼. 함수의 개수로 따지면 4의 4제곱일 거고 4파이 4.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순열이죠. 1대1 대응인 거는 순열이에요. 순열. 상수함수는 1, 2, 3, 4가 다 1로 가느냐, 2로 가느냐, 3으로 가느냐, 4로 가느냐가 있으니까 네 가지가 있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4개 중에 대응될 수 있는 2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2개가 1, 2, 3, 4가 그 2개로 가니까 2의 4제곱인데 그 중에서 한쪽으로 각각 몰리는 경우 2가지를 빼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1, 2, 3, 4가 여기 원소 중에서 딱 2개로 가야 돼. 근데 갈 수 있는 모든 방법에서 다 얘로 가는 방법과 다 얘로 가는 방법을 빼준 거야. 그래서 2의 4제곱에서 2. 됐지? 자, 계산하는 거고, 함수의 개수는 4의 4제곱이라고 했죠? 됐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확률이다. 알겠어요? 각각의 원소가 4가지씩 대응될 수 있으니까 4의 4제곱. 자, 216번, 217번 한번 해봐봐.
자, 다 됐나? 자, 1대1 함수다. 그러면 4p3. 1대1 함수는. 그러니까 여기가 4개고 여기가 3개니까 이 경우의 수를 셀 때는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센다고 했죠? 치역의 원소가 2개다. 4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서 2의 세제곱에서 2개를 뺀 값. 경우의 수는. 맞지? 그렇지? 치역의 원소가 2개라 했으니까 2개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2개가 이 3개가 대응되는 방법은 2의 세제곱. 함수의 개수. 거기서 다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 2가지를 빼주면 되고 상수함수는 4가지. 다 1로 가는 거, 다 3으로 가는 거, 다 5로 가는 거, 다 7로 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함수의 개수는 4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돼요.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됐죠? 자, 새 학생이 월, 화, 수, 목, 금, 토일 중에서 하루를 선택하여 연극 공연을 보려고 하는데 같은 날에 연극 공연을 보는 학생이 없을 확률은 모두 다 다른 걸로 가는 거니까 6p3이야. 그지? 6의 세제곱에서. 네, 각각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6가지씩 있으니까 6의 세제곱. 3명이니까. 그 다음에 그 6명이 요일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계산해주면 6의 제곱분의 5 곱하기 4가 돼서 9분의 5가 된다. 4번이 답이 되고. 자, 218번은 자, 4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의 숫자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짝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세 자리 숫자를 만드는 총 경우의 수는 여기에는 0이 못 들어와. 그래서 3가지고 여기는 3가지고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3가지, 4가지, 4가지가 돼. 그래서 48가지고 그 중에서 짝수가 되는 경우는 여기가 0 또는 2. 2가지가 들어올 수 있고 여기는 4가지 다 들어올 수 있고 여기는 3가지밖에 못 들어오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2분의 1이 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1의 자리냐 짝수냐 홀수냐이기 때문에 경우는 2분의 1인 거지. 중복을 허용하면 자유롭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좀 단순하게 생각해도 답은 그냥 쉽게 나와요. 자, A 더하기 BC의 값이 짝수다. A를 짝수를 택하게 되면 C도 짝수. A가 홀수면 B, C도 홀수. 그러면 A 짝수를 선택하는 방법은 2가지고 B와 C에서 짝수를 B 곱하기 C가 짝수가 된다는 건 전체 경우 5의 제곱에서 B도 5가지 중에 하나, C도 5가지 하나 중에서 둘 다 홀수를 택하는 경우 3의 제곱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 B 곱하기 C가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야. 됐어? 나 혼자 하는 거니? 나 혼자 한다고? 헐. 눈을 크게 뜨고 봐라. 숫자가 1, 2, 3, 4, 5 중복을 허용. 반복해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A도 B도 C도 5가지씩 쓸 수가 있는 거지. 근데 A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되려면 둘 다 짝수 아니면 둘 다 홀수잖아. 그럼 A가 짝수면 B 곱하기 C가 짝수가 돼야 돼. A가 짝수 몇 가지? 2가지. B 곱하기 C가 짝수가 된다는 거는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되면 돼. 그러니까 그걸 다 세는 거는 불편하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 B도 5가지, C도 5가지니까 5의 제곱에서 둘 다 홀수가 되는 경우만 제외해 주면 되잖아.
짝수와 홀수가 곱해지면 짝수야. 홀수와 짝수가 곱해도 짝수고 짝수와 짝수가 곱해도 짝수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를 다 찾는 것보다는 전체에서 둘 다 홀수가 되는 경우만 빼주면 되잖아. 그래서 홀수가 3개 있으니까 B도 3개 중에 하나, C도 3개 중에 하나에서 3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고. 됐어요? 그 다음에 A가 홀수면 3가지고 그럼 B 곱하기 C가 홀수면 3의 제곱이야.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해줘서 뭘로 계산하면 돼? 5의 세제곱 분의 요거 계산해주면 돼. 25에서 9 빼니까 16에서 32 더하기 27 그래서 5의 세제곱 125분의 59 184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오케이? 누가 들으면 되게 어려운 거 하는 줄 알아요? 야, 씨, 이건 중딩도 풀겠다, 씨. 나쁜 새끼들아. 학교 가니까 힘들지? 맨날 늦잠 자다가. 죽었을 거야, 죽을 거야, 아마. 요맘때쯤 부모님들한테 온갖 스트레스를 다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좀 자중 좀 하세요. 응? 매해마다 요맘때쯤에 그런 일들이 갑자기 막 이제 부모가 말만 걸어도 막 신경질 빡빡 내고, 걸어 잠그고 하는 놈들이 있는데, 응. 후회하지 말고. 이 시기 때 제일 많이 벌어져. 가끔 부모님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얘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 그런 경우들이, 3학년 때 그 경우들이 좀 많아. 암만 해도 이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예민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항상, 그래, 막 고민을 하고 막 성적에 대해서 막 그렇게 고민하는데, 고민한다고 성적이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고민을 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지 나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니네가 고민하는 시간은 거의 필요가 없어.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 아무리 해봐야 그 생각을 많이 한다고 성적이 저절로 올라가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전혀 의미 없는 거고 그냥 내 눈앞에 보여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열심히 해나가면 돼요. 아무 생각을 안 가지고. 근데 아이들이 보면은 아씨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막부터 시작해 별의별 생각들 다 하는데 아니 시험 결과 나오지도 않는데 왜 지레 벌써 고민을 하고 있냐 이거지. 나온 다음에 고민해도 늦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그 실패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실패하면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하면 집중도 안 되고 의욕도 떨어지고 막 신경은 점점 예민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내가 대학을 못 가면 어떡하지? 어떻게든 다 가. 걱정하지 말고 다만 이제 니네가 어느 대학교를 가느냐는 거는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 그게 결정이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니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내느냐가 모든 걸 좌우를 해요. 실제로는 한 90%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니네들의 공부가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끼쳐. 그러면 그 전에는 공부할 필요 없지 않았느냐. 근데 그 10%도 사실 센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해야지 니네들이 똑같은 공부를 해도 어떤 것들은 눈에 쏙쏙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은 안 들어온단 말이야. 과목이 그만큼 멀어져 있고 이해도가 떨어져 있을 때는.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은 뭐냐면 똑같은 양을 지금부터 배우는 공부만 잘하면 돼요. 대학을 가는 거는. 지금부터 잘하는 공부만 다 잘해도 서울대도 갈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야. 잘 하려고 하는 책을 딱 펴는 순간에 어떤 애들은 그 책이 되게 나하고 가깝게 오는 거고 어떤 친구들은 그 책이 나한테 멀리 와. 그 차이인 거야. 니네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잘했었던 친구들은 내용을 딱 봐도 이게 낯설지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스무스하게 그냥 쭉쭉쭉쭉 해나갈 수가 있는데 조금 거리감이 있거나 수학이 좀 약했다거나 다른 과목이 특히 약했던 과목들 같은 경우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막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하기가 싫어져. 막 되게 막 흰색은 종이고 검은색은 글씨고 막 이런 느낌. 약간 남의 세상 느낌이 딱 되는 순간에는 그거에 잘 안 들어오지. 그게 여러분들 기본기의 차이예요. 기본기의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
니네들이 뭐 니네 학교에서 잘하네 못하네 봐야 선생님 눈에서는 다 도찐 개찐이야. 냉정하게 말하면 수학은. 우리 학원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 우리 학원에서 제일 못하는 애들, 그놈이 그놈이에요. 내가 보는 눈에서는. 근데 니네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잖아. 선생님은 위에서 니네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도토리 키재가고 있나 못하는 새끼들 이런 생각을 그런 눈으로 비춰져 실제로. 네가 아이고 잘해봤자 뭐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지 그런 느낌인 거야. 니네 학교 전교 1등을 앉혀놓고 니네 전교 꼴등을 앉혀놔도 선생님은 보는 관점에서는 도찐 개찐이야. 근데 니네가 보는 관점에서는 되게 그게 크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아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그래. 알아봐야 뭐 요만큼 알고 있는 놈이 잘난 척하고 있는 거고 요만큼 모르는 놈이 기죽어 가고 있는 거지. 결코 그럴 필요는 없어.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가면 벌어지는 거야. 지금도 요만큼 벌어졌지. 근데 여기서 더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로 가면. 그러면 이 벌어지는 거를 이렇게 꺾어서 이쪽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변화를 가져야 되고 얘는 유지를 하면 되는 거야. 변화를 가진 사람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것들은 감성적으로 해결이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부분은 인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결국 니네들이 뭔가를 성공을 한다 실패한다라는 것도 결국은 다 확률적인 부분이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뭐 잘 먹고 잘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좋은 뭐 의대를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의대를 간다 해서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실패하는 애들도 많아요. 가서 중간에 도중 탈락하는 애들도 있고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 실제로 이제 의대를 갔는데 피를 못 봐. 그걸 몰랐다가 본과로 들어가가지고 본과 3학년 4학년 돼가지고 실습 들어가는데 피만 보면 손을 떠는 거야. 그거를 그때 가서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자기 피 보면서 손을 떨지는 않거든. 근데 남이 피 흘리는 걸 본 적이 없거나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생겼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거야. 남이 피 철철 흘리고 보는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 배때기 찔려가지고 피 철철 흐르는 거 본 적이 누가 있어? 그 깡패 새끼들이나 보지. 안 그래? 그런 걸 막상 했다가 실제로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5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비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했다가 도중에 포기를 하고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 실제로. 뭐 걸러낸다고 걸러내고 뭐 심리적인 상담도 하고 많이는 하는데 그게 실제로 수술대 올라가기 전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것처럼 실패할 확률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거기서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지. 일반 학과, 지방에 있는 학과에 좀 비전 없는 학과들, 뭐 예를 들면 뭐 강대 같은 데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철학과라든가 이런 데 가면 사실 비전 없는 거야. 취업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뭐 다른 길을 찾아야지. 다른 길을 찾는 게 뭐야? 대부분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취업 준비를 한단 말이야. 자격증 공부하고. 학교는 별도로. 이제 그렇게 해서도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만 그 확률적인 차이인 거야. 니네들이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걸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보면은 니네 청소년기에서도 어른이 돼서도 문제점들이 뭐냐면 남들은 되게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서 자기 자신은 감성적으로 판단을 해. 남들은 이성적인 잣대로 되면서 쟤는 제가 못났어, 쟤는 못났어 맨날 평가하면서 지 자신은 평가를 못하는 거야. 그런 걸 평가하기 앞서서 자기 자신도 똑바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건 어른들도 잘 못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야. 니네들이 니네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니네 성적이 나오고 니네 실력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씨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난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건 그건 감성적인 거야. 냉정하게 내가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몸은 이성적으로 움직이고 마음은 감성적이 돼야 되는 게 맞아. 왜냐하면 너무 이성적으로 하면 인간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나의 미래를 위해서는 감성적인 부분들이 또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뭐 감성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나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성적인 부분이 많이 또 강조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맞아. 좀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하고 뭐가 되네 안 되네 이것보다는 앞으로 요렇게 계속 이겨나가자. 오늘 힘들었는데 그래도 책을 조금 더 봤다. 그럼 내일 또 조금만 더 보자.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그럼 그런 생각만 가지고 가면 돼. 그럼 성공해요. 뭐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서울대까지 가지는 못하겠지만
왜? 그렇게 가지고는 서울대 못 가. 당장 오늘 자신부터 뭐 밤새 가면서 그거를 한 달, 두 달 니네들이 이겨낼 정도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 가능한 부분이고, 뭐 그런 것까지 이유로 인간성을 말살을 하면서 니네 보고 공부하라는 소리는 안 해. 그거는 자기 자신을 버려가면서 해야 돼. 아니, 당연히 지금부터 공부해서 서울대 가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자기 자신 다 버리고, 그냥 모든 거를 다 공부에만 올인하고, 밥도 처먹는 것도 대충 처먹고, 잠도 대충 자고, 무조건 모든 것들을 네 머릿속에 모든 뇌 전체를 공부로 가지고 가서 지금까지 하면 갈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말이 쉽지가 않지. 10만 분의 1도 가능성도 안 돼요. 로또 맞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거는. 근데 로또 맞는 사람 분명히 있죠, 누군가는. 그거 똑같아.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다라는 거야. 그 자신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가능성인 거죠. 물음표죠. 그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니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아씨, 내일부터 해야지. 그런 순간 게임 끝나지. 내일부터 하면 내일 생각 안 나요. 그냥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아, 오늘은 어차피 날 텄어. 벌써 밤이야. 내일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하지. 내일 일어나 보면 그 생각이 벌써 머릿속에 잊혀져요. 무슨 생각이 들고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당장 자기가 펜을 들고 시작을 해야 돼. 그래야지 움직일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고. 그래서 내가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라는 거야, 그런 것들은. 짜투리 시간 잘 활용하시고. 스튜던트의 7개의 문자를 임의로 나열할 때 같은 문자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여라. 같은 문자가 2개 있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지? 7분의 2.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올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전체 경우 6팩토리얼에서 이게 전체 경우에서 양 끝에 CC가 오는 경우, 양 끝에 C가 오는 경우, 그럼 요거 가운데다 배열하는 방법. 양 끝에 B가 오는 경우, 요거를 전체 경우에서 확률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럼 서로 다른 문자일 거 아니야. 됐어요? 같은 문자가 나올 확률을 빼버리는 거야. 다른 문자가 A, B가 나오고 AC가 나오고 BC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는 같은 문자가 나오는 경우에서를 빼주는 게 더 쉽겠죠. 계산 자체를.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219번, 220번 한번 해봐봐. 나도 조금 한동안 좀 잊고 살고 거의 수업 위주로만 했었는데 요즘에 일타 스캔들 보면서 아, 내가 옛날에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해줬었는데 어느샌가 계속 수업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보면서. 니네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거는 이런 거 문제 하나 더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니네들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또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초반에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근데 또 요번에 또 드라마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필요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닌가, 오히려. 의욕이 제일 중요하지. 지식은 누구나 전달할 수 있는 거고, 뭐 엉터리 가르쳐줘도 받아들인 놈이 제대로 받아들이면 잘 풀어. 꼭 선생님이 좋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니네들이 얼마만큼 이제 스스로 뭔가를 알고 깨닫고 변화해 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약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노력을 하세요. 무식하게 공부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다. 머리를 자꾸 써야 된다.
IQ하고는 상관없어요. 머리 쓰는 거하고는. IQ가 낮아서 머리를 안 쓰는 게 아니라 머리를 안 써서 머리가 안 써지는 거야.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라. 모음이 5, 2, 2가 모음이야. 그 다음에 C, F, F가 자음이에요. 그러면 5, 2, 2를 하나로 묶어줘서 이거를 배열을 하면 둘, 셋, 넷이니까 근데 FF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2팩토리얼분의 4팩토리얼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것들이 배열되는 방법인데 그게 세 가지지. 또 5, 2에서 2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전체 경우는 2팩토리얼, 2팩토리얼분의 6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면 없어질 거고 그러면 요놈 지워주니까 답은
5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5번은 양 끝에 PP가 나오는 경우는 QQR, 그 다음에 QQ가 나오면 이 안에 PPR. 그래서 각각 여기 세 가지씩이지.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세 가지씩. 그래서 총 6가지죠. 저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2팩토리얼 2팩토리얼분의 5팩토리얼이 돼서 120을 4로 나누면 30분의 6 해서 역시 5분의 1.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돼요. 됐지? 지금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글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놈이 이웃하여다인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5팩토리얼인데 같은 거 3팩토리얼 나누고 어차피 이거는 배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지 글자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전체 배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 2팩토리얼분의 6팩토리얼이에요. 그러면 요놈 지워주고 요놈 지워주면 5. 그래서 답은 5분의 2가 되는. 어디 갔어? 뭐요? 요거 약분하면 6. 얘 지우고. 아, 3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AAA, BBC에 문자가 적혀 있는데 양 끝 모두에 A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그러면 전체 경우는 3팩토리얼 2팩토리얼분의 6팩토리얼 해서 계산해주면 60. 얘가 60까지고 그 다음에 양 끝 모두에 A가 적혔다. 그러면 AA 적어놓고 요 안에 나타나는 게 A, B, B, C니까 이거 배열하는 방법은 2팩토리얼분의 4팩토리얼에서 12가지가 돼요. 그래서 60분의 12 계산하니까 5분의 1. 됐지? 이렇게 해결해주면 된다. 자, 밑에 문제도 한번 해보세요.
자, 12가 되는 경우는 2 곱하기 6 또는 4 곱하기 3 또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경우에서 주사위 4번 던졌다고 했으니까 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주면 이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2팩토리얼분의 4팩토리얼 계산해주면 12가지. 여기도 2팩토리얼분의 4팩토리얼에서 12가지, 여기도 똑같이 12가지. 그러면 총 36가지지. 주사위를 4번 던지면 6의 4제곱이에요. 맞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36분의 1.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경우를 직접 다 나눠서 풀면 돼요. 자, 그 다음. 리조트 4개의 객실에 묵고 있는 4명의 투숙객들에게 객실의 열쇠를 임의로 나눠줄 때 자꾸 문제 읽어봐야 돼요. 확통은 문장제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안 읽어보면 문제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무슨 말 하는지. 자, 4명 모두 남의 방의 열쇠를 갖는다. 요거 어디선가 들어봤죠? 뭐 자기 가방을 하나씩 내려놨을 때 모두 다 남의 가방을 집어드는 경우 또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다시 앉았을 때 모두 다 남의 의자에 앉는 방법. 이거 다 똑같죠? 뭐 기억하라고 했어? 1, 2, 9, 4, 14 기억하라고 했던 거야. 수용도로 풀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2개짜리가 하나, 3개가 서로 다르게 앉는 거, 4개가 5개.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4개짜리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9가지예요. 그러면 4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거 열쇠 하나씩 잡는 방법이 4팩토리얼. 그 중에서 구해서 (8분의 3이) 된다. 그 다음에 4명 중 2명만이 자기 자신의 방을 열쇠를 받을 확률은 4C2 끝. 2명 자기 자신 맞지? 2명은 서로 크로스로 받아야 되니까 그게 한 가지. 그 다음에 4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주면 됐죠? 자, 222번, 223번 한번 해봐봐. 교란순열 이 숫자 꼭 기억하세요. 교란순열.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을 거야.
뭐 이건 똑같은 문제죠? 4명 모두 다른 사람 9가지. 4명 배열하는 방법 4팩토리얼. 그래서 8분의 3. 요거는 위에 있던 내용과 똑같고, 수용도를 그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A가 B의 거를 선택을 하는 경우, A가 C의 거를 선택하는 경우, A가 D의 거를 선택하는 경우. 그러면 B가 A를 선택을 하느냐, B가 C를 선택을 하느냐, B가 D를 선택하느냐. 그러면 BA를 선택하면 DC가 되고, BC를 선택하면 DA가 되고, BD를 선택하면 AC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3가지, 여기 똑같은 방법 3가지, 3가지에서 9가지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수용도를 셀 때 니네들이 뭐 이제 아주 익숙치가 않으면 가끔씩 한두 개 빼먹거나 그래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냥 1, 2, 9, 44를 기억을 하라는 거야. 1이라는 거는 2개가 서로 남의 걸 갖는 방법이 한 가지잖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1, 2, 9, 44를 기억을 해 놓으면 된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야.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2명은 자기 자신을 뽑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5명 중 2명은 선택해야 되지? 그 3명은 서로 다른 사람 걸 뽑는다고 했으니까 3명이 서로 다른 사람 뽑는 거는 2가지. 그러면 5명이니까 5팩토리얼. 120분의 20 하니까 6분의 1.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상우님은 자기 자신 답안지를 뽑고 5명이니까 120이죠. 5팩토리얼. 그 중에서 나머지 4명은 다른 답안지를 뽑는다. 9가지. 40분의 3. 이렇게. 알겠어요? 1, 2, 9, 44 기억해서 이런 데다가 써먹으면 되죠. 교란순열은.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24번 같은 경우는 그거야. 그래서 수험생 5명인데 120까지야. 모두 다른 사람 44. 그럼 4로 나누면 30분의 11. 그래서 2번. 이렇게. 완전히 이 페이지는 결국 이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를 기억을 해놨다가 그냥 그 값을 집어넣어 버리면 아주 쉽게 답을 찾아줄 수 있는 단어냐. 알겠죠? 그래서 내가 기억하라고 했던 거예요. 교란순열 같은 경우. 이때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경우의 수를 다 일일이 찾으면 얘네들이 빠뜨리기가 쉬워. 특히 5가지 같은 경우에는. 셀 때. A가 B를 선택을 했어. 그럼 B가 선택하는 방법은 A, C, D, E. 그러면 딱 착각하기가 딱 좋거든. 그럼 여기서 세주는 게 D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가 E가 나올 수도 있지. 그럼 2가지면 8가지면 아, 그럼 B도 8가지니까 C도 8가지, D도 8가지, E도 8가지 해가지고 8, 4, 32 해가지고 32라고 썼다 틀린 애들도 많단 말이야. 이게 그렇게 안 나와요. BAD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EC가 되고 BAE 하면 여기에 계산이 CD가 되고 BC 하면 AED 또 지워서 BC AED 했지? BC D EA와 이렇게 나타나고 BC E AD 이렇게 여기는 또 3가지 나오잖아. 그죠? 여긴 2가지 나오는데 그 다음에 D도 똑같이 찾아보면 3가지 나오고 E도 3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3, 3, 3, 2에서 11가지가 나와. 11가지가 B일 때 11가지, C일 때 11가지, D일 때 11가지, E일 때 11가지 해서 44가지가 나오는데 딱 틀리기가 좋아요. 빠뜨리기가 쉽단 말이야. 또 착각하기도 쉽고 2개니까 다 2개인 것처럼 보이고 또 3개니까 여기서 하나 빼먹었나? 3개라고 생각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교란순열은 선생님만이 아니라 많이 가르치는 입시 선생님들이 교란순열의 값은 다 외우라고 해요. 웬만하면. 찾아서 괜히 실수하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올 확률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내신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8번부터 잠깐 쉬었다 할게요.